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말하지 마라. 소제목은 블록체인 타고 온 짐승의 표, 그대 영혼 찌른답니다. 베리칩 스페셜 세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베리칩 스페셜을 만들어 설교했는데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아무리 밉고 회복교가 싫어도 이 설교만큼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짐승의 표가 궁금하신 분, 베리칩이 궁금하신 분,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과 베리칩, 비트코인 관련된 연관 관계의 설교를 듣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목사님들은 블록체인이 뭔지도 잘 모르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경제부 기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 블록체인 모르죠. 기독교인들은 더 모릅니다. 목사님들은 아마 아는 분들이 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설교를 교회에서 듣기 참 희귀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설교가 앞으로 어떻게 시대를 반영할 것인지, 왜냐면 블록체인이 인류의 삶 자체를 바꿀 거거든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여러분이 사는 그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실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설교를 듣지 않으시면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것도 반복하지만 제가 밉고 회복교회가 싫다 할지라도 이 설교만큼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설교는 오프라인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면 훨씬 힘있게 그리고 제 감정까지 모두 다 전달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설교만큼은 주무시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제가 궁예 관심법으로 다 보고 있어. 창조형제 벌써 꼬박꼬박 졸고 있어. 내가 이 관심법으로 다 봐 이거. 졸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에어컨 소리 때문에 또 녹음이 잘 안 될라. 그냥 더 듣고 가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합시다. 블록체인 타고 온 짐승의 표, 그대 영혼 찌른다. 베리칩 스페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 회복교는 짐승의 표와 비트코인이 연관이 있다. 이게 2015년 11월 16일 날 엔드타임즈 할 때 썼던 기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이 전자화폐가 이제 앞으로 매매하는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2014년 9월에는 베리칩 스페셜로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하여 이 설교를 하면서 또 그때도 제가 이 비트코인과 짐승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예측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그 예측들이 여러분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오늘 공부할 이 블록체인 통해서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특별히 블록체인은 금융 시스템에 집중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 거래 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나 어떤 그 한 센터에서 혹은 은행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에서 한 센터에서 돈을 주고받고 거기서 중개인이 돼가지고 어, 돈을 송금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행 시스템. 블록체인은 뭐냐? 중개인이 없어요. 각각의 이거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분산된 중개인이 없이 하나의 중앙 집중적인 은행이 없이 예를 들어서 쉽게 소규모 은행들 은행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디지털로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금융거래 제가 뒤에 가서 블록체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현재 금융거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사람들이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단일 센터이기 때문에 고객만 해킹을 하면 다 뚫린다는 거죠. 하나만 해킹하면.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모든 금융거래를 다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은행 시스템은. 그래서 이 한 사람만 해킹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장부를 다 해킹해버릴 수 있다. 해킹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는 사람만 거래할 수 있어서 소외계층이 존재합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송금할 때 마닐라에 돈을 보내야 되는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뭐 필리핀 어디에 돈을 보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번 송금을 하면 그 사람 그 어머니가 돈을 받을 때 한 4, 5일 걸린다.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된다. 지금 앞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거래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으로 가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킹의 위험, 그리고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긴 소요 시간이 들고 높은 수수료를 물기 때문이다. 반대로 블록체인은 그 반대 개념을 보시면 되겠죠.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분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뒤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결제 시간이 단축된다. 송금, 지금 여기서 미국에서 송금하면 7분 만에, 몇 분 만에, 그 마닐라에서 그 장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은행이 딱 떠가지고 한 10분 안에 그 은행을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은행원이 돈을 내준다. 3, 4일 걸리던 게 10분 만에 해결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구나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어, 미국에서 창주 형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보낼 때 핸드폰으로 띠띠띠 해가지고 송금을 딱 하면 창주 형제 어머니가 군산에서 핸드폰에 들어온 것을 갖고 근처의 은행, 신뢰하는 은행이라고 딱 나와요. 근처에 있는 아무 데나 가서 그걸 보여주면 바로 캐시로, 현금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가 없이도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낮은 수수료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한 10% 뛰거든요. 많이 뛰면 10% 뜹니다. 근데 이거는 2%만 주면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획기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추인데요. 2014년부터 2017년 증가하는 거 보세요. 전 세계. 한국도 따라하는 거 보세요. 가파르죠? 그리고 전 세계 블록체인의 벤처 투자액도요. 2016년에
4억 9,732만 달러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016년에 주목할 8가지 신기술에 블록체인이 당당하게 선정이 됐고요. 세계 경제 포럼이죠.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뤄지는 아젠다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경제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10년 뒤 세상을 바꿀 21가지 기술 가운데 당당히 블록체인이 꼽혔고요. 역시 세계 경제 포럼이 IC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때 2025년까지 세계 GDP의 10%를 블록체인 기술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약 6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지금 뭘 점치고 있냐? 앞으로 전 세계는 블록체인이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위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블록체인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왜 블록체인에 사람들이 열광하려고 하고 그것이 짐승의 표, 디지털 세상과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왜 인기를 끄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만 더 공부를 합시다. 이 공부라고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졸지 마세요. 제가 궁예 관시법으로 다 보고 있어. 또 꾸벅꾸벅 또 안 돼, 큰일 나. 이것만큼은 공부하셔야 돼요. 잠깐이면 돼요. 자, 블록체인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핵심은요, 해킹이 어렵다는 겁니다. 해킹. 지금 해킹 피해가 장난 아니죠? 해킹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해킹이 어렵냐? 여러분, 이런 블록을 하나 만들 때마다 비트코인을 줍니다. 이런 블록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의 블록을 디지털상에서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을 형성할 때마다 이 블록 안에 암호가 설정이 됩니다. 이 암호가 설정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 제가 짐승의 표 그것을 번역했을 때 나오는 것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이 블록체인이 정확하게 짐승의 표와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건데 이 블록을 하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생성할 때마다 암호 값이 정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따 왜 그런지 나와요. 그리고 이 블록을 생성할 때 사용자들의 거래 내역, 타임 스태프, 그리고 블록 생성의 난이도가 각각 표시가 됩니다. 이 한 블록이 형성될 때마다 비트코인을 또 줍니다. 이런 블록들의 집합체, 그게 체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약 2만 개의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2만 개가 한 개당 각각의 고유값이 암호화된 고유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2만 개의 블록을 만들었으면요. 2만 개의 각 블록이 암호가 형성되는 겁니다. 한 개당 암호가 형성되니까 2만 개의 블록에 각기 다른 암호값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만 한 번째 어떤 것을 해킹을 해야 되면 그래야지 돈을 뺄 수 있거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2만 개의 암호 값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만 한 개째 해킹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해커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냥 대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을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이론상은. 그래서 해킹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2017년 3월 현재 블록을 하나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약 12.5의 비트코인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해킹이 어렵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이야기했지만 해킹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해킹 많이 당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해킹이 어렵다는 이유로 블록체인으로 세계가 전자화폐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블록체인이 몰고 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블록체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첫째, 특히 금융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제금융연구기관인 오토노머스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리서치.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은행, 증권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은행, 중개인으로서 은행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블록체인이 나타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이 다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유명하죠. 뉴월드 오더의 천병.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블록체인은 거래 행위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거래 행위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 패러다임,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 그 거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블록체인이 갖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니치 어소시에이츠, 유명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134명의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블록체인이 아주 사람들의 생활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 리스크 감소, 해킹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운영 리스크 감소, 결제 시간 단축, 수익기회 창출, 자본 비용 절감 등. 그래서 인류의 부를 재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류의 부를 증진시켜주는데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은요, 모든 자산을 디지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가격을 지금 블록체인에 등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토지 가격을. 여러분,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증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사면 등본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내 땅인데 내 땅을 도적맞는 경우도, 저는 몰라요. 땅이 없어서 우리는 몰랐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심심찮게 위협을 느끼는 거랍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그 토지 가격, 토지 내 매매 증서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디지털로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강의 중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물론,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음악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정상적으로 수익을 얻으면 100만 명이 다운을 받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익을 얻으면 외국 같은 경우는 4만 5천 달러 정도를 벌어야 된답니다. 그럼 100만 명이 다운을 받으면. 그런데 지금은 100만 명이 다운을 받아도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작권을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한 4.15센트? 피자 한 판값? 그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에 지적재산권을 올리면 정상적으로 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이것뿐 아니라 주식, 채권 등도 다 이 디지털로 바꿔서 블록체인에 올려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은 지금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디지털로 바꿔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모든 세상을 다 디지털로 바꿔버리자.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리칩 세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있어가지고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디지털로 바뀐다. 특별히 재산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그것들이 다 디지털로 바뀐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때 그래야지만 현금이 없어지고 디지털 세상이 돼야지만 현금이 없어져도 매매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현금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디지털로 거래하는 세상이어야 되지만 그래야만 베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매매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뭐라고 말할까요? 통제할 수 있는 큰 칼자루를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블록체인이 왜 위험하냐? 블록체인이 왜 짐승의 표를 나오게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이냐? 지금 현재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 가치를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행권은 이미 블록체인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 저축은행 이들이 다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블록체인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요. 기존의 금융업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뿐만 아니라 카드회사,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증권거래소, 보험사 등 기존의 금융업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기존 금융거래 중개 행위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들이 위기를 느껴서 지금 발빠르게 블록체인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형은행, 주요 글로벌 은행들도 다 블록체인을 돌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세계 최대 은행으로 꼽히는 9개 은행이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세계 최대 은행으로 꼽히는 9개 은행인 바클레이스, JP모간,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USB, RBS, BBVA, 오스트리아 연방은행입니다. 이들이요. 지금 보신 이 은행들은 모두 다 뉴월드 오더의 하수인으로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들었던 원흉들입니다. 그들의 앞잡이들이에요. 이 은행들이 모두 다 지금 블록체인에 혈안이 돼가지고요. 발빠르게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인 R3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했었고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런 세계 최대 은행과 함께 블록체인과 관련된 공통의 표준, 그러니까 이 세계 최대 은행들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공통 표준을 만들면 이것이 곧 전 세계 은행들의 글로벌 표준,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쓰면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다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 표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송금 결제 등 주요 금융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 이 R3와 함께하는 컨소시엄 이름이 R3CEV인데요. 이 주요 은행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앞다투어 이렇게 선두로서 얘기를 하자 여러분 이후 다른 은행들, 다른 대형 은행들도요 가입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회원수가 50개를 넘었습니다. 모두 다 대형 은행들입니다. 글로벌 은행들입니다. 시중은행도 가입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금융,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R3CEV 가입했죠. 하나은행만 가입한 게 아니고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은행도 다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여기에 가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5대 은행 모두 다 블록체인에 가입하는 겁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예, 금융권이 이제 기존에 있는 은행권에서 탈피해서 블록체인, 다시 말해서 디지털로 모든 걸 다 디지털로 하고 블록체인은 반드시 전자화폐로 결제해야 되거든요. 왜냐? 블록체인 자체가 디지털이에요. 현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블록체인 나오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전자화폐로 해야 돼요. 따라서 은행권 전부 다가 이 전자화폐로 결제하고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예, 이제 현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현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짐승의 표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 13장 몇 절이에요? 16절? 네. 이 표를 받지 않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진짜 우리가 살았을 때 도래한다니까요. 곧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개발할 계획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스위프트라고 아십니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이 스위프트는요 이미 현금 결제를 안 합니다. 이미 디지털로 다 돌아간 여기에 다른 은행들도 지금 현재 이 R3 CEV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도요. 여기가 제일 크지만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스위프트와 함께 연결해서 새로운 컨시점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은행권은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전 세계 은행권은 모두 다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뜨고 있는 거라니까요. 비트코인 돈 냅니다. 돈 내요. 물론 지금 뛰어들기는 조금 뭐 더 오르긴 하겠지만 지금 투자 얘기하자는 게 아닌데 비트코인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다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는데 블록을 만들 때마다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가치가 보존되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 뜨겠어요? 발 빠른 사람들은 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짐승의 표 베리치비 세상이 마지막 때가 지금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리진 않겠지만 비트코인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록체인의 강점을 활용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벤처 기업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비트프로프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했죠. 모든 아날로그식의 자산을 디지털로 다 바꿀 수 있다. 블록체인이. 그래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노머스라는 회사는 디지털 주식 지갑을 개설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신생 기업들이 바뀌고 있고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아날로그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자산이 디지털로 바뀔 수 있다. 그걸 또 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산업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이 활용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유통 분야. 미국 대형마트 월마트가요. IBM이 개발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활용해서 식료품 운송 판매 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는 유통을요, 디지털로 변환한 겁니다. 해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IBM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IBM이 덴마크 해운사인 머스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머스크는 이 최근 금융 부분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자사의 물류 시스템에 적용한다. 여러분, 해운 물류는 아날로그입니다. 배를 이용해가지고 어디를 가서 왔다 놓은 이걸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해서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장도 꼽을 수 없죠. 보안 시장도. ICT 혁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스마트홈 이런 경우는 해킹에 상시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시스템 일부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정보 유출이나 조작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보안 분야를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시스템화하는 그런 일을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산업이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아날로그가 사라진다. 아날로그가. 여러분, 아날로그의 대표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업이 다 디지털로 바뀌면 마지막 사람마저도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속에 베리칩이라는 기계, 디바이스를 심어서 사람 자체가 모든 디지털로 바뀐 산업과 연동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람 역시 디지털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펴러가는 겁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니까. 사람을 기계로 만드니까. 디지털로 바꾸니까. 성경이 그냥 짐승이 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주요 국가들 역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주 발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MK뉴스, 매일경제에 보면 항저우를 현금 종이 없는 블록체인 도시로, 중국 제약 조달시장 블록체인으로 효율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약도 이제 다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던 약도 다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블록체인도 중국이 선도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2015년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지털 주식 지갑을 만들어주는 그런 신생회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6월에 블록체인 기반의 헬스케어를 연구하겠다. 이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블록체인 기반의 헬스케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오바마 케어죠. 오바마 케어죠. 헬스케어, 헬스링크. 예,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이에요. 일본의 경우 지난해 5월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인정을 했고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외환 시스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아주 빠르게 짐승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기업들이 자체적인 블록체인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8월에는 정부가 블록체인 표준화 및 산업 발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중국 인민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가상화폐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주요 국가, 전 세계 주요 은행, 물류, 유통, 보안 시장이 모두 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졸면 안 돼. 내가 지금 궁예 관시법으로 다 보고 있어. 지금 청정기에 침 흘리면서 꾸벅꾸벅 졸고. 안 돼, 지금. 관시법. 잠 깨라. 이 중요한 걸 지금 공부 조금 했다고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인류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지금 게임 체인저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거 돈 받고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 이거 주무시면 어떻게 지금. 내 관시법으로 다 보고 있어. 컴퓨터만 보는 줄 알아? 내가 지금 관시법으로 다 보고 있어. 궁예가 나한테 가르치고 왔어. 다시 강조합시다. 이처럼 주요 국가, 전 세계 주요 은행, 물류, 유통, 보안 시장들, 이들이 모두 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날로그에서 완전히 디지털 나라로 전 세계가, 지구촌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디지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성경이 체코어 성경, 1613년에 출판된 체코어 성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카리그마, 그게 표라는 뜻이거든요. 표. 그게 체코의 성경에는 자나메니, 그렇죠? 자나메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자나메니를 번역해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시그널, 토켄, 마크. 시그널, 토켄, 마크, 노트,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네, 이거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스어 카라그마라는 단어는 체코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자나메니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자나메니를 번역하면 이 자나메니의 의미에 시그널, 토켄, 시그널은 신호 전파입니다. 시그널 신호 전파가 뭐예요? 이게 디지털입니다. 이게 디지털이에요. 전파가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토켄은 암호. 아까 제가 블록을 만들 때, 아까 블록체인 설명할 때 암호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의 블록을 만들 때 그 하나 블록당 고유에 부여된 암호가 저장이 됩니다. 암호 값이. 근데 지금 체코 성경의 자나메니를 번역하면 그 의미에 토켄이 있다니까요. 암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시그널이 있다니까요. 전파가 있다니까요. 신호가 있다니까요. 디지털이 있다니까요. 블록마다 암호가 저장돼요. 근데 계시록의 표라는 의미에 암호라는 뜻이 있어요. 암호. 블록체인, 암호, 표, 암호. 예, 블록체인이 디지털이 짐승의 표라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가 짐승의 표 세상으로, 전 세계가 블록체인으로, 전 세계가 디지털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또한 자나메니에는 노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장치입니다. 디바이스, 많이 들어봤죠? 베리칩이 바로 디바이스입니다.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시볼레스? 그쵸, 그렇게 발음하는 거죠. 발음 되게 안 좋네. 뜻은 암호말이다. 암호말, 암호값. 그래서 제가 아까 암호가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블록의 고유한 암호값. 결국 블록체인이, 더 정확하게는 디지털 세상이 바로 짐승의 표였던 겁니다. 디지털 세상이.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곧 디지털 화폐인 겁니다. 이래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이래도? 목사님들 이래도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할 겁니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베리칩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짐승의 표입니다. 물론 이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베리칩이 이름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베리칩처럼 디지털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걸 몸에 심는 것, 그게 이름이 베리칩이든 뭐 감자칩이든 관계없이요, 그것이 곧 짐승의 표입니다.
또한 여러분, 블록체인 해킹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메인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데요. 아주경제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작년 8월 홍콩 소재 비트코인 거래소인 P2Pnex는 해킹으로 6,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 앞서 4월에는 쉐이프시프트, 5월에는 케이트코인 등이 해킹을 당했다. 차세대 가상화폐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도 블록체인과 같은 가상화폐거든요. 이더리움 투자펀드 DAO도 6월 해킹으로 6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블록체인의 위변조 및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대부분 위변조와 해킹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과도한 기대감만 불어넣고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마치 금융 패러다임 전체를 바꿀 것처럼 과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흡하다면서 정부가 블록체인이라는 열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 없이 열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셨습니까? 블록체인 해킹 당합니다.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블록체인만이 아날로그에 산재되어 있는 자산들을 모두 다 디지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을 알면서도 이 위험을 가리고 보도하지 않고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 안 하면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디지털 세상, 디지털 화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날로그 자산이 디지털로 다 바뀌고 나서는 그때는 얘기할 겁니다. 아, 블록체인도 해킹이 안전하지 않네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만으로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아날로그식의 장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몸에 베리칩을 심어서 여러분이 아날로그식으로 어디에 딱 접촉을 하면 거래가 인증되는, 여러분의 자산은 다 블록체인에 디지털로 바꿔놓고 그러나 그것을 여는 열쇠는 손에 받은 베리칩으로, 손에 받은 어떤 짐승의 표로 그걸 여러분이 아날로그식으로 딱 터치만 하면 그동안 블록체인에는 여러분의 자산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서 해킹에 대해서 위협을 방지합시다 라고 선전을 할 것이라고요. 제가 지금 감히 예언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에게 그럽니다. 이 책을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다나 배에서 쓸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임금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그 뜻은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 전해받은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왕이든 누구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요한 네가 예언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그것이 의미를 확장하면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그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현실이 될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현실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예언해 줄 것이다. 풀어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회복교회가요.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짐승의 표를요. 이 시대에 맞게, 이 현실에 맞게 성도들에게, 전 세계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예언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그리 될 것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자산은, 인류의 모든 아날로그 자산은 디지털로 다 바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해킹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 것이고, 왜냐면 자신의 자산이 모두 다 지금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컴퓨터 해킹 딱 버튼 하나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주식이든 은행이든 뭐 토지든
뭐 심지어 내가 물류로 만들어 놓은 무엇이든 지적재산권이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두려움에 떨지요. 그때 나타나서 여러분의 자산이 아날로그로 돼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디지털로 바뀌니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 아날로그 최후의 안전장치를 가합시다. 여러분 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으십시오. 이 표를 여러분이 접촉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블록체인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의 손을 잘라가거나 여러분의 목을 잘라가지 않는 한 여러분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 디지털로 된 여러분의 자산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라고 선전한다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디지털로 바뀐 세상에 현금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디지털인데 제로하나 제로하나 이런 건데 다 컴퓨터인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매매를 못해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에서 은행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나 몸 안에 신분증. 그래서 몸 안에 신분증이 지금 뉴스에 뜨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차는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트럭, 사람이 움직이는, 타고 다니는, 이동하는 모든 수단이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화 꼭 보십시오. 분노의 질주, 최근에 나온 거,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최근에 나온 거요. 거기 보면 테러범들이 자율주행차를 해킹해가지고요. 자율주행차가 막 쥐들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추돌하고 충돌하고 폭발하고 막 그래요.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당신의 차가 해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 안에 심은 베리칩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당신만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위험성을, 공포심을 심는 겁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이미 결제는 현금이 사라지고요. 이미 디지털로 결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 실종, 치매 노인 실종, 부녀자 실종 등등 온갖 종류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를 해결하려면 지문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위치 추적 장치를 장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 때문이라도 없어지는 것이 위험해서라도 두려워서라도 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력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세상. 그 세상은 바로 짐승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제로원, 제로원, 제로원. 컴퓨터로 되어진, 디지털로 되어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가 디지털로 바뀐 세상. 그래서 디지털에 접속하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짐승의 표 세상이고 그 세상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표가 현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열리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이며 그렇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그 엄청난 끔찍한 대환란 역시 이제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시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직 성령을 구하시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기도 말씀, 내일도 기도 말씀 미친 듯이 성령을 구하는 성령이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록체인이 어떻게 짐승이표, 비트코인이 어떻게 베리칩과 연결되는지, 디지털 세상이 곧 짐승의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예언하였습니다. 부디 하나님 이 메시지를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장에 잘 새겨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느 만큼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부디 하나님 들을 길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마지막 때 잠자는 사람이 되지 않아 늘 깨어 기도 말씀으로 깨어 있어 우리 주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나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잘 들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이,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구주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